B&I 코리아 팟캐스트 276회 MZ세대와 일하는 법. 여러분은 지금 B&I 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윤 내셔널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B&I 코리아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저는 아이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오늘도 B&I 코리아 존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뭐죠? MZ세대 인사법인가요? 갑자기 뭐 다른 변화를 주셨네. 팽하 팽하라니. 그거 한참 지나갔죠. 근데 저 지난주에 리액션 하는 거 얘기하셔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리액션 좀 그러셨군요. 네. Z 아니에요? Z? 마징가 Z 세대예요. 그거는 마징가 Z.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많고 Z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X세대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한참 X세대였기 때문에 MZ세대와 일하는 법을 알고 계신가요? 일하셨죠, 참. 일 많이 하고 있죠. 네. 일 많이 하고 있으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MZ세대에 대해서는 네. 재작년 정도부터 맞아요.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은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대기업의 인사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게 가늠도 안 되고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친구들이 진짜 취직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걸 뭐라고 해요? 취준생 이렇게 네. 해가지고 몇 년 있다가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가 1년도 안 돼가지고 몇 달 있다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유튜브 이런 것도 많아요. 네. 그리고 주연영 기자, 주 기자도 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런 게 사회 풍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세대 간에 MZ 세대인 분들도 스트레스고 네. 기성 세대 분들도 스트레스예요. 맞아요. 저도 이제 약간 CEO분들 코칭을 많이 해드리다 보면 요새는 직원들하고 정말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중간 관리자에게 그냥 이렇게 위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분이 그나마 조금 가깝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사팀도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인사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MZ 세대 분들한테 허레스먼트를 당해서 너무 괴롭다. 어떡해. 그래서 가해자가 주로 그쪽이라고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멤버분들도 직원들 채용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네. 이걸 겪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사업이 커지시면 그런 분들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일해야지 좀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알고 계신가요, 대표님은? 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MZ세대 우선 정의부터 하면 네. 대략 지금 현재 20대부터 30대 초반 정도. 그쵸, 이제 중반부터 넘어가더라도 저희 정은영 매니저 같은 경우 본인이 MZ세대라고 하는데 그쪽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맞다는데? 네, 33살 지금 현재 이 정도까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 근데 이분들이 평균 근속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대략적으로 필드에서 CEO들 얘기로는 2년 미만이에요. 2년 미만. 사회 경험이 2년 미만인 사회 경험이 아니라 한 직장에서 한 직장의 근속 2년. 기간이. 네,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1년 하면 퇴직금 받잖아요. 그래서 1년 채우고 그만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재에 관해서 중기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육성하고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금방 그만둘 거니까. 네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니즈를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조직을 운영하는 게 지금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되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저희 B&I 코리아 얘기예요. 네. 그 연구원님 어디 갔어? 네.
그분이 되게 우리 MZ세대 연구원님 여기 담당이었는데 네, 뭐 한 50년 일할 것처럼 같이 얘기했었는데 He's gone. 네. 없어졌어 지금. He's gone. He's gone. 시원하게 gone. 저는 제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갔죠. 아,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서핑샵에서 만나서 맞아요. 그러니까 체형도 참 독특하게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워낙 그런 연출부나 이런 데서 이제 네. 불규칙한 데서 직장 생활이 그런 데서 일하던 분이었는데 오셔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근도 없고 뭐 사람들도 나이스하고 좋은 분들 만나서 배우고 그런 게 좋은 게 몇 달 안 가더군요. 네. 그러더니 이제 저희가 이 친구를 인터뷰를 내보냈잖아요. 멤버분들 훌륭한 분들 만나보라. 네. 한 두세 번 나갔다 오더니 저한테 대표님 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가로 키우셨군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사장으로서 너무 편했구나 이거. 그래서 이거는 나하고 상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친구랑 상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차렸어. 그렇게 됐어요. 맞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분의 가장 큰 고민 지점이 좀 와닿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20대 후반의 남성인데 네. 도저히 직장 생활에서는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서울에 집을 사야 돼? 뭐 왜 20억짜리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걸 기준으로 인생을 계획하냐. 근데 그거는 왜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그렇게 계산을 세웠으니까 그냥 그걸로 싸울 필요 없이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아직까지는 문화적인 그런 기대치가 결혼할 때 남자분이 주거를 해결을 했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아직도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20대에서 30대 이쪽의 남자분들은 그게 굉장히 불안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네. 가능하지가 않으니까요. 네. 그런데다가 막 유튜브에 래퍼 하면은 연 70억 번다 이런 거 나오죠. 나이키 운동화 사가지고 리셀러가 뭐 저는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기 맞아요. 친구의 친구가 나이키 리셀러 하는데 월 1,000만 원 이상을 번대요. 와. 그런 걸 보면서 자기도 이 사업이 답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못 살겠다. 네, 그만두시게 됐는데 제가 되게 아끼고 되게 좋아하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저도 제가 가장 측근에서 본 MZ 세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맞아요. 회사의 이렇게 운영 같은 거에 차질이 있기도 하죠. 네. 근데 그걸로 그냥 그만둘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경영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우리 멤버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MZ분들하고 같이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거에 이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어요. 어떤 회사냐면 119 레오라는 회사예요. 119 레오? 예, 119 레오라는 회사가 뭐냐면 네. 소방관 분들 있잖아요. 소방관 분들이 일하고 나와서 이제 화재가 나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막 그을리잖아요. 네. 막 계속 그을리는데 그걸 2, 3년에 한 번씩 옷을 바꿔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뭐 어떻게 폐기물 처리하는 게 처치곤란인 거예요. 그래서 소방복으로 가방을 만드는 회사예요. 오. 예, 신박하죠, 그죠? 사고 싶다. 갑자기. 그냥 그냥 말만 듣고. 사고 싶으세요? 근데 네. 막 그을르고 이런 거를 막 손으로 손질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가방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게 뭐 그걸로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수거해오고 네. 손질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처음엔 되게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어요. 소방관 분들의 그걸 기리자 그리고 네. 환경 그 폐기물 같은 거 잘 활용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 회사가 보통 가방이 30만 원 이상이에요. 좀 힘들겠다. 네. 그런데 그래서 안 팔렸어요. 네. 정말 ESG 네.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만 샀는데 안 팔렸는데 그래서 매출이 한 1억 이하였어요. 네. 근데 어떤 디자이너가 합류해서 이 뜻을 ESG하고 소방관 이분들 뜻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가서 이걸 펼쳐보고 싶다라고 해서 재능 있는 디자이너 한 분이 들어가서 네. 그걸 이제 원래 가방 디자인이 투박하게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 가방 디자인 라인을 막 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백화점마다 행사도 진행하고 소방관들하고 라이브 커머스하고 상품군을 빠르게 늘리고, 근데 상품군을 빠르게 늘리는 것도 자기 혼자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다른 디자이너들 다른 디자이너들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뜻깊은 일 우리 하고 있으니까 동참할래? 이거 핫하잖아. 재밌잖아. 이렇게 해서 꼬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네가 원하면 우리가 러닝그램 해줄게. 매출 대비 몇 프로 해줄게. 이런 거 제안하니까 정말 괜찮은 핫한 디자이너들이 여기하고 콜라보를 하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 사이에 처음에 1억도 안 됐던 회사를 매출을 30억 가까이 30배를 키웠어요. 자,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MZ세대가 뭘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자기의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네. 어떤 매출의 어느 정도를 보장받고 싶다든가, 그런 내 거를 갖고 싶어하는 심리, 네. 그리고 어떤 섹시한 브랜드에 올라타고 싶다는 것, 그리고 요거를 활용해서 내 커리어를 쌓아보고 싶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MZ세대는 회사를 위한다라든가 뭐 장기적인 커리어로는 어필이 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그 대응 방법을 좀 요약하자면요. 1번 첫째, 2년 미만으로 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으실 맞아요. 거예요. 아예 그냥 네. 2년 미만으로 네. 다닐 수 있다. 네. 그리고 둘째, 회사의 ESG를 네. 강화해서 비전 중심으로 섹시한 회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좋잖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이 인류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지 네. 이 가치에 동참할 수 있게 회사를 재편해야 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기꺼이 숙주가 되어준다. 밟고 가라. 밟고 가. 먹어라. 네가 그냥 여기에서 빼먹을 거 빼먹고 네, 가. 네. 맞아요. 이거를 마음을 비워야 돼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고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콜라보한다. 이분들은 뭐 진짜 자기가 버는 돈이 훨씬 적어도 내 브랜드 갖고 있는 맞아요. 뭐 이런 거 같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데리고 있을 필요 없다. 뭔가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셨으면 좋겠네요. 네. 들으시는 분들께서. 네, 그래서 결론은 MZ라고 해서 똑같은 부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굉장히 조직에도 헌신하면서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평균적인 성향으로 보면 분명히 이 기존의 기성세대에 있는 분하고 다른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댈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가치들도 있거든요. 네. 뭐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공동체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수용하면서 우리가 같이 세대 간에 어떻게 콜라보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콜라보의 전문가들인 우리 B&I 멤버들부터 솔선수범해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MZ세대와 어떻게 하면 좀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걱정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치와 기회가 네. 이 MZ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우리 기성세대가 만든 판에서 이분들이 성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공동의 책임이 있다. 좋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